그 해양 바이오로 돈 버는 비결이라고 하는 조금은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 바이오가 실제로 돈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질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양 바이오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해양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분야에 뛰어드셔서 일을 하시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글로벌 산업시장은 연평균 한 7%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산업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태동기 산업 영역의 특징을 갖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나라가 대부분 비슷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수준이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컨대는 해양 생명 자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종의 약 한 80에서 90%가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상에 비해서 해양이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교적 최근에 잠수함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인간이 타지 않은 이런 그 탐사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가면서 기존에는 한계라고 여겨졌던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 극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양 바이오 산업 영역은 그렇게 많이 발전된 부분이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 바이오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깨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초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원료의 대량 생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요. 연구소 기업에서는 원료를 생산하고요. 중소기업에서 소재를 가공하고 한국 야쿠르트와 같은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에서 최종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산업화 기반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R&D 중심적으로 산업들이 좀 발전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극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 하나만 딱 뽑는다면 해양 바이오 산업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소재는 100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의 이 국정과제로도 해양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10개의 중앙정부의 국정과제가 있고 그 중에 73번에 해양 바이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국정과제들이 만들어졌고요. 크게 2가지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동서남의 권역별로 해양 바이오 거점을 구축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해양 바이오 뱅크를 3개소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 간의 어떤 특허 생산의 양들을 등고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빨갛고 약간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부산권입니다. 부산권에서 만들어지는 특허들은 대부분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특허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 제고가 매우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학과 연구소에 집중되고 있으니 이들 기관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심도 깊게 고민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제가 판단컨대는 해양 바이오를 잘하기에 충분한 R&D 기반들이 지금 현재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기초 화학 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 분석 전문 기업 등등을 포함하여 전체 1967개의 기업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해양 쪽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타 제조업 영역 안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해양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약 한 2,000개가 2019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요. 대학과 공공기관, 병원 같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기반이 부산에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고요. 굉장히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전체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도 8개의 대학이 바이오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어쩌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원인데요. 의과대학 기반의 병원으로 부산 지역에 총 4개의 대학병원이 현재 입지에 있고요. 이 4개의 대학병원은 모두 임상시험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능성 식품을 만들든 의약품을 만들든 의료기기를 만들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임상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과대학 기반의 병원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수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 부산물이 실제로 돈이 될까?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건데 이거 돈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수산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분하는 나라는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고요. 예컨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어류의 80% 이상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산업시장 규모가 약 한 3,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6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냈고요. 연간 가치가 5억 달러를 초과한 관련 스타트업이 70개 이상 만들어지면서 오션 클러스터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해양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산의 어떤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같이 뭉쳐서 부산 MBT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선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이거죠. 지역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